남북통신선 복원에 이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재개, 국회의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 추진까지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접경지역 목회자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에큐메니컬, 즉 교회 일치 운동에 대한 일부 극우단체들의 비난과 비방이 수년째 계속되자 오는 10월까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감리교 창시자인 유한 웨슬리 선집을 번역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8월까지 웨슬리의 설교와 일기, 논문, 편지 등을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연세대전 신학대학원장이 제자 성폭력으로 최근 파면된 것과 관련해 연세대 신학과 동문회가 피해자 회복을 위한 치료와 대책을 촉구하고 보직 교수들의 책임 있는 처신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얼마 전 남북통신선 복원에 이어서 정부 여당이 광복절 직후 종전선언 결의안 표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체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북한과 맞닿은 접경 지역 목회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7일 정전협정 기념일에 맞춰 남북한이 통신선 복원을 알리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 통신선 복원 후 2주가 골든타임이라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 여당인 민주당이 광복절 직후 종전선언 결의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표결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이미 지난해 6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174명의 의원이 공동명의로 발의한 뒤 야당의 반대로 계류 중인 상황인데 남북 통신선이 복원돼 남북관계 모멘텀이 생기면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통과가 낙관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춰 통일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2건의 반출 승인을 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체감해온 접경지역 목회자들은 국회 차원의 종전선언 결의안 표결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 철원과 같이 접경 지역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의 위협을 항시 느끼고 살기에 이 종전선언을 결의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음과 같이 기쁜 소식입니다. 민족의 생명을 지키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이 합심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제강점기 기념비적 독립운동 역사를 간직함과 동시에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이 주둔해 미 공군으로부터 폭격을 당한 철원 제1감리교회는 종전선언이야말로 완전한 독립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철원 제1감리교회 이상욱 목사는 종전선언 결의안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뼈있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당연히 바라는 거고 또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접경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피부로 와 닿거든요. 정말 이런 선언 하나가 평화적인 통일 더 기대하고 북한 사람들 향해서 좀 어떤 적대 감정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솔직하게. 근데 그런 것들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접경 지역 주민들과 목회자들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에큐메니칼, 즉 교회 일치운동에 대한 일부 극우단체들의 비난과 비방이 수년째 계속되자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대책을 마련해 오는 10월 정기실행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1924년 출범해 70년 가까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에큐메니칼 운동을 힘써오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현재 교회협의회 회원 가운데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한 교단은 예장통합총회를 비롯해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그리고 대한성공회 등 4개 교단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 등에서 WCC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비방이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자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최근 열린 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장총회는 대화와 토론, 언론중재, 고소고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대책을 마련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WCC를 배교 집단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교 집단이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바르게 우리가 대응해서 그분도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신앙과 신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또 WCC를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를 지지하는 단체로 비난하고 있지만 이 또한 가짜 뉴스라는 지적입니다. WCC는 절대 그런 입장을 결의한 적이 없다고 오래전부터 밝혀왔습니다. That is a totally misunderstanding of what the WCC is about. We are not replacing any church. The WCC has no policy, no program of support to homosexuals. 어떻게 종교가 힘을 모아서 정의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로 비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따라 교회협의회는 2013년 WCC 부산 총회를 전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한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의 수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대책을 세워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교회협의회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해 10월 정기실행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고수표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한국웨슬리연구소 꽃제교회와 함께 웨슬리 선집 번역 출간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2022년 1월 웨슬리의 설교를 시작으로 2023년 8월까지 웨슬리 선집을 출간할 계획입니다. 이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한국웨슬리연구원 꽃제교회가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선집 번역 출간에 나섭니다. 이들이 웨슬리 선집 번역 출간에 나선 이유는 감리교 신학생들과 목회자 그리고 교인들에게 웨슬리의 신학과 영성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거기서 요긴한 웨슬리의 중요한 저술들을 선집으로 만들어서 신학생들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아주 간편하게 딱 몇 권으로 요약해서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동안 웨슬리의 설교와 일기를 전집으로 출판한 적은 있지만 그 양이 워낙 방대하고 절판한 경우도 많아 웨슬리의 사상을 알리기에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감신대와 한국웨슬리연구원 꽃제교회는 웨슬리 선집 출판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1월 출간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선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에는 웨슬리의 설교를, 8월에는 웨슬리의 일기, 그리고 2023년 1월에는 웨슬리의 논문, 같은 해 8월에는 웨슬리의 찬송, 편지, 기도 등의 순서로 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균환 목사와 김성복 목사, 감신대 이우정 총장 등이 번역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웨슬리 선집 출판위원회는 이 책을 통해 영성을 갖춘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한국교회의 개혁과 부흥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모두가 걱정하는 때인데 오히려 고전으로 돌아가서 웨슬리에게서 한국의 미래 교회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이 번역 출판하는데 저희들이 고백하는 것들인데 웨슬리 선집 출판위원회는 웨슬리의 신학과 영성에 영향을 받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등과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경찰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지역 IM선교회 관련 시설 목사들을 수사 착수 5개월여 만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IM선교회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 3곳에 대한 수사 결과 2곳의 시설 목사 2명을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서울 지역 확진자와 접촉 감염이 광주 IM선교회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로 전파돼 32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가 해외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위기관리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기성총회 해외선교위원회가 채택한 위기관리 규정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소요폭동 등 비상사태가 생길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단계별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기성총회 해외선교위원회는 선교사와 그 가족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를 1단계로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비상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세대 신학과 동문회가 최근 성추행 의혹으로 파면당한 모 교수 사건과 관련해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연대 신학과 동문회는 그동안 피해를 입은 이들의 상처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모교 발전의 지원과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 동문회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문회는 피해 학생들의 보호와 치료, 완전한 회복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며 보직 교수들의 책임 있는 처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을 텐데 도쿄를 비롯한 일본 전역에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기왕 시작했으니 원만하게 마치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부전 2승, 곧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은 큰 횡재입니다. 손자병법 3편 모공은 싸움의 작전 계획을 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부전이굴 인지병 선지선자야. 백전백승이 최선의 병법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의 병법이다. 한 사회의 행복도는 갈등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갈등 비용은 재정적이고 물리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 심리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종종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갈등을 줄이는 기본은 소통입니다. 동서고금의 상식입니다. 소통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소통이 있으면 갈등은 줄어듭니다. 지난 7월 27일은 6.25 한국전쟁 휴전협정 68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를 기해 남북통신연락선이 전격 복원됐습니다. 청와대 공식 발표가 있었고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북남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작년 6월 9일에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끊은 이후 413일 만입니다. 그간 남북 정상 간에 여러 차례 친서 교환이 있었고 그 결과 이루어진 일입니다. 크게 환영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도 환영의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군 통신선도 다시 개통되었습니다. 판문점 통신선과 서해지구 통신선이 소통을 시작했고 동해지구 통신선도 준비 중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화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벌써 예측되기도 합니다. 실무적인 선에서 의제 논의와 실질적인 성과를 준비한 후에 화상으로라도 남북 정상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통신선 복원을 시작으로 남북 간의 소통과 대화가 여러 방법으로 여러 분야에서 진행돼야 합니다. 미국도 적극적으로 환영 의사를 표시했으니만큼 남북의 교류와 관련하여 미국이 풀어야 할 것들을 풀고 우리 정부도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창의적 교류 방안과 내용을 구상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방역의 지원과 협력은 실질적인 현안입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에 갈등 너머의 지평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청소년 생명나눔 홍보단 온택트 2기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2기 온택트 단원들은 9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두 달 동안 자신의 SNS를 통해 장기 기증과 관련된 콘텐츠를 알리는 생명나눔 메신저로 활동하게 됩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가 최근 온라인으로 기독교학교 교사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29개 학교 274명의 교사가 참가해서 기독교 교육 혁신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최근 수원시 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해 천주교, 불교, 원불교 단체들과 공영 장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컴패션이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 글로벌 목회자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세상과의 연결점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컴패션은 밝혔습니다. 내일은 서부 지역에서 발효된 폭염경보가 폭염주의보로 변경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을 것으로 보여서 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낮부턴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